오늘 아주 서일고등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전교생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는 처음이 아니죠? 예, 서일고등학교에 올 때마다 항상 아주 기분 좋은 느낌으로 옵니다. 이 서일고등학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서산에 제일 간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서해안 시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이 서해안권에서도 제일이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600여 명의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가 저는 정말 많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도의 리더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훌륭한 또 리더가 분명히 여기에서도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다든가 국무총리가 된다든가 무슨 뭐 장관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리더가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면보다도 각 분야에서 골고루 정말 그 세계를 움직이면서 영향력을 주고 많은 분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학위에 따라 달려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시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사회인으로 계속 성장 발전 나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모두에 먼저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강의를 좀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늘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올 때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죠. 그러나 서산시장으로서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또 있고 또 저도 여러분들보다는 세상을 조금 앞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로서 해줄 얘기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걱정을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50분까지 한 30여 분 시간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뭐 정해진 뭐 이렇게 짜임새 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여기 와 계시고 우리 서일고를 사랑하는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 계신데 추운 날씨에 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하지 못하고의 이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이 될까?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도 성공이 충분히 보장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절반은 성공자다. 반대로 내가 무슨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집은 가난한데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른 친구들보다도 못한데 그리고 나는 머리가 좀 나쁜데 성적이 나쁜데 운동도 잘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는 뭔가 좀 부족한 아이야. 나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미 실패자죠. 실패자. 생각부터 잘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어디로 표출이 되죠? 그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행동이 따르죠. 그래서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죠. 그게 습관이 되면 결국은 그 습관이 자기 자신을 성공으로도 만들고 또 실패자로도 만드는 거죠.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라면 여러분들은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는 성공자가 될 것이고 반대라면 그 반대겠죠.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곧 이러한 습관까지 오면서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항상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서일고등학교는 정말 자랑스러운 학교예요.
40여 년 개교로 따지는 4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결코 긴 역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일고는 상당히 명문고로서 이렇게 발판을 다져가고 있고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올해 이 꼭 중앙이라 해서 뭐 좋다라고 등식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서울 쪽에 이런 좋은 대학들로 60여 명 이렇게 간다고 들었습니다. 뭐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연고대, 뭐 서울대도 뭐 정시에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교대도 많이들 가시고 그래서 참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학교 측면보다도 서일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갖는 기대감이 뭐냐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지금 골프 하죠? 또 검도 하죠? 뭐 기타도 배우죠? 여러분들 이 적성을 공부를 넘어서서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또 배우고 익혀 나간다는 이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영어도 이 서울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영자 신문까지 만들어내고 좋은 성과도 내고 이런 면을 볼 때 서일고등학교가 수험 준비, 시험 준비, 오로지 대학 이것만 목표로 하는 학교가 아니고 전인적인 여러분들의 적성을 살려주고 여러분들 끼를 살려주고 뭔가 다양한 이러한 그 품성을 갖춰 나가는 그런 학생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교육의 요람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서울고등학교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정말 잘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도 우리 서산시청에서 2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일들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모교를 빛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동문들이 더욱더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모교를 또 빛내면서 또 서산시를 빛내고 더 나아가서 충남 대한민국을 빛내는 그러한 동문들이 많이 탄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도 조금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산 해미가 고향입니다. 원암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20전투 비행단이 있는 끄트머리 쪽 골프장이 있는 곳인데 해미중학교까지 이제 마치고 고등학교는 저는 이제 공주에서 다녔습니다.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해미중학교까지 다니는 동안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걸어 다녀야 되겠죠. 1시간 20분 정도 조금 느린 걸음으로 하면 좀 더 걸리기도 하겠지만은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를 2년 동안은 걸어 다니고 마지막 1년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아침에 등교하면서 1시간 한 2, 30분 동안 걸어야 되죠. 또 이제 하굣길에 또 걸어야 되죠. 집에 오면은 노 부모님 일을 또 도와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시골이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좀 늦게 두셨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허리를 굽히시면서 밭에서 일을 하시고 논에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해서 어린 마음이지만 꼭 가서 거들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훈장님이셨어요. 당시에 서산 군내에서 글줄이나 읽고 깨고 한자를 쓰는 분들은 제 할아버지한테 배우신 분들이죠. 어묵에 자랐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긴 담뱃대로 이마를 맞으면서 사랑에 매겠죠. 뭐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마를 맞으면서 컸어요. 할아버지의 기침소리 하나에 아주 이렇게 아주 겁먹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무섭다기보다는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그런 그 엄한 그런 교육이라 할 것도 없죠. 스스로의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른을 공경하고 또 예의 범절, 경로 효친, 장유유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모시는 것을 아주 제 1순위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른을 잘 모시고 또 선생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이런 학생들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는
좀 성공과 멀어지겠죠. 너무나 지당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별로 듣고 크지 않았습니다. 잔소리 듣지 않게끔 그렇게 너무 모범적인 학생으로 컸어요. 오로지 반드시 가는 길만 갔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제가 봐도 너무 고지식할 정도로 FM으로 이렇게 자라온 학생 같아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올곧게 자란 이 습성 때문에 지금은 이 어른이 돼서 살아갈 때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어머니께서 93세 노모신데 정정하게 살아계셔요. 선생님을 엄청 우애하셨어요. 최고로 치셨습니다. 최고로.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 어남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왔다 가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가정방문이라는 게 거의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시면 빈말이 아니에요. 시골집이 전부 마루가 이렇게 높이 있죠. 정말 마루에서 토방이 여러분이 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바로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부랴부랴 뛰어나오시고 저쪽에 오시는 선생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넘어질 뻔한 것까지도 있었어요. 그렇게 서두르시다가 그 정도로 선생님을 최고로 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큰 저는 선생님을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선생님이 최고구나.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칠판에 뭘 쓰면서 가르칠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선생님은 저렇게 가르치실까?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가르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의 꿈을 키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선생님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런데 저는 안 됐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이뤘어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꼭 칠판 앞에서 분필을 가지고 뭘 쓰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선생님이라는 것이 아니죠. 선생님은 많은 분들한테, 많은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선생님과 같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자리로 꿈은 안 이뤘지만은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많은 분들한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그 꿈을 제가 이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셔요? 제가 이제 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꿈을 갖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꿈이 없으면 살아있다 볼 수 없어요. 꿈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꿈 하면은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학생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곳이 망망대해라고 한번 쳐봐요. 망망대해 속에 여러분들이 돛담배 위에 올라앉아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망망대해에서 헤쳐나오려면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지도가 있어야 되고 뭔가 등대 길잡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방향을 알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등대 또는 나침판, 지도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꿈입니다. 꿈이 있다는 얘기는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목표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목표와 계획, 꿈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형제지간들이고 다 같은 일가족이죠. 여러분들이 꿈이 없고 목표가 없고 그런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냥 흘러가는 그런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부적인 얘기지만 꿈을 갖는 꿈이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군것질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데 골몰하는 그런 학생이 되기보다는 꿈을 가지고 머리를 채우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시청에서 우리 시청 천여 명 이상 공직자들한테 부르짖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OS 오품입니다. OS 오품 행정. 여러분들의 이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에 대한 살아온 경험도 얘기하고 조금은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50분까지 제가 마치고 또 도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의 공무원들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OS 오픈 운동을 여러분들의 대비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OS는 뭐냐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5가지를 잘하자. 오품은 뭐냐? 또 OS는 좀 부족하니까 오품을 더해서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한. 여러분들한테 한번 대입을 해도 뭐 될 것 같아요. 첫째 OS의 S 하나는 뭐냐면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친절한 행정을 하자. 친절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개념인데 여러분들한테 이 스마일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웃음기가 있는 학생들, 미소가 지어지는 학생들, 무언가 호감이 가는 이런 얼굴 인상을 가진 학생들은 분명히 성공이 빨리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는 일이 잘 풀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꼴값 다운에 이런 얘기 많이 들죠? 듣죠? 이 꼴이라는 게 뭐예요? 꼴이라는 게, 이 꼴이라는 것은 외모를 얘기합니다. 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책을 살 때 책 내용 읽어보고 사시는 분 있어요? 책 제목 보고 사죠? 거의? 영화 볼 때 영화 내용 다 들어보고 보고서 영화 보나요? 영화 제목 보고서도 벌써 야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서 영화 또 보죠? 남의 얘기도 듣고. 여러분들이 만약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첫인상이 좋다면 이미 호감을 갖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스마일 얼굴, 그리고 마음이, 얼굴이 스마일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스마일 되는 거예요. 속이 스마일 아닌데 어떻게 겉에 스마일한 얼굴 표정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항상 스마일, 미소를 잃지 않는 항상 친절한 학생, 이러한 모습의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이건 사회나 학생이나 똑같아요. 두 번째는 심플한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게 야 멋져, 심플해. 심플이라고는 단어가 뭔가요? 행정에서는 단순하고 간단 명료한 행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하는 것은 심플한 행정, 복잡한 이런 누구 아무개를 딱 떠올렸을 때, 홍길동, 김사과 떠올렸을 때 그 사람 복잡한 사람, 여러 가지 상념이 많이 오가는 그런 학생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홍길동 했을 때 아 그 사람 멋져, 아 그 사람 참 착실해, 아 그 사람 참 성실해, 이런 심플한 하나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학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복잡하기화되고 있어요. 엄청 복잡하죠? 고조선 8조 금법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는 법이 많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8개 조항만 가지고 사회 규율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은 뭐 이 법률 5,000개가 넘는데요.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죠? 헌법을 비롯해서 법률, 법률 시행령, 뭐 조례, 규칙 등등 각종의 이름을 가진 이러한 규율하는 이런 규범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다루기 위해서, 규율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참 딱 누구 얘기했을 때 소프트한, 부드러운, 감성 있는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감성이 없으면 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로 나가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부드럽고 뭔가 융통성 있고 뭔가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소프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생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과 대화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분들 해석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졸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좋은 얘기도 아니고 무슨 성인 분자 같은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잔소리같이 들리면서도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얘기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들 졸음을 한번 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전부 펼쳐볼까요? 앞으로 나란히. 한번 뒤로 이렇게 한번 제껴서 뒤에 앉은 사람 머리 닿을 정도까지 한번 쭉 한번 펴보세요. 최소의 소리까지 내면서. 자, 다시 한번 옆으로 좌측으로 쫙 옆구리, 반대로 오른쪽으로 한번 치고, 자 손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손뼉 한번 이렇게 한번 또 내보세요. 자 손뼉 한번 딱 3초만 치겠습니다. 3초. 이 손바닥 안에는 오장육부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박수
박수를 많이 쳐야 여러분들이 박수 많이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시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딱 3초만 치는데 제가 시작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손바닥이 빨갛게. 나중에 검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막 신바람 나서 일어나서 박수 치고 싶으면 일어나서 쳐도 돼요. 자, 3초만 치겠습니다. 박수 시작! 더 세게, 더 세게. 1초, 1초, 30초, 2초, 3초. 예, 됐습니다. 박수 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치는 사람도 있는데, 박수 열심히 친 사람은 오늘 요번에 대학 원하는데 아주 다 들어가시기 바라고, 박수 조금 친 학생도 다 들어가기 바랍니다. 소프트한 학생이 되고 소프트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피드한 학생, 스피드한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속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와 있습니다.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거지가 굼뜨고 느려 터지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성공하기 어렵겠죠. 너무나 지당한 얘기죠. 행정도 빨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삶의 모습도 항상 남보다는 빨라야 된다. 스피드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정보도 여러분들이 빨리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앞서갈 수 있겠죠. 입시 정보도 남들보다 빨리 캐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스피드한 세상에 스피드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스피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OS 중에 마지막은 뭐냐면 스마트예요. 스마트. 스마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스마트는 뭐예요? 아, 그 사람 참 스마트하네, 이런 얘기도 하죠. 스마트는 지금 세상을 얘기할 때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폰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이 폰도 스마트폰이죠. 스마트 행정, 이 스마트가 안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사람도 스마트해야 되겠죠. 스마트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빈틈함이 없이 깔끔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OS 행정에 빗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조금 썰렁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밥하고 김밥하고 만두하고, 이거 한 20년 전 썰렁한 유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김밥하고 만두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내가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가 의도한 답을 써야 그 정답이죠. 정답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의성을 보고자 해서 질문하는 건데, 어떤 게 이겼을까요? 김밥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만두가 이겼을까요? 자, 손 들고 답변. 자, 답변. 만두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유. 만두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럴 만두가 뭐예요? 또 다른 학생. 이제 정답이 대개 정답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김밥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만두는 달려가는 동안에 계속 간장을 한번 찍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고 맞아요? 김밥은 그냥 똘똘 말아져 있으니까 쭈르륵 가면 되니까 뭐 이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 졸린 것 같아서 웃으라고 뭐 얘기한 거고, 하나만 더 할까요? 하루살이하고 모기가 사랑을 하게 됐어요. 하루살이하고 모기가 정말 아주 열애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하루가 다 가죠. 그래서 이제 모기가 하루살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내일
내일은 저기 우리 서산 호수공원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살이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죠?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할 말이 없죠. 내가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이 중요하다. 잠깐 막간을 통해서 오늘이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하루살이는 그 하루가 일생입니다. 그렇죠? 하루살이는 그 하루가 일생입니다. 거기에서 사랑도 하고 증오도 하고 질투도 하고 모든 삶의 희노애락이 들어있을 거예요. 모기는 내일이 또 있어. 모기와 하루살이하고는 이 삶의 어떤 그 일정이 다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는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에 내일이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오늘 할 일을 안 하면서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또 뭐 하지 뭐 이렇게 한다면 뒤처지는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루살이는 오늘 하루가 일생이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을 오늘 안 하면 내 인생은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모든 걸 다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루살이의 인생처럼 우리가 현실을 오늘을 살아간다면 정말 못할 일이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현실에 충실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정말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일 뭐 할 거야. 앞으로 뭐 몇 년 후에. 이게 이제 미래의 계획이 아닙니까? 이게 참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또 너무 과거에 집착을 해서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거는 기한이 지난 수표 또는 부도수표와 다름없습니다. 도저히 나한테 도움을 가치를 줄 수 없는 거예요.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약속과 다름없습니다. 이게 과연 금전적 가치로 환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현금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약속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중에 있는 현금이죠. 현금. 그래서 이 과거는 또 이 미래는 또 이 현재는 금전적 가치 경제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비유가 되듯이 현재가 가장 중요하니까 현재에 최선을 다해라. 현재 내가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 내가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현재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현재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오늘의 충실을 하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OS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일 먼저 스마일 얘기했습니다. 스마일. 항상 친절하고 미소 짓고 뭔가 기분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심플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죠? 단순하고 이 복잡한 세상에 심플하고 그 사람 참 심플한 사람이야. 이렇게 뭔가 쉽게 각인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소프트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융통성 있고 다정다감하고 솜사탕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야 다가가기 쉽습니다. 인간관계가 하기가 쉽은 거예요. 네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항상 빠른 행동을 하는 스피드한 사람이 되라.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제가 좀 이제 막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더운데 시간이 막 가니까 지금 급해요. 제가 오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섯 가지는 뭐냐? 첫째는 두품, 머리를 쓰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1세기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보화혁명을 통해서 지금은 어디에 와 있느냐? 이 창조혁명, 이 가는 세상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선배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서 했고 먼저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앞서갈 수 없습니다. 항상 상상하고 공상하고 하는 사람들이 앞서갈 수 있어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머리를 살찌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채우는 여러분들, 두품, 머리품을 파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요. 심품. 아까 소프트하고 또 맥을 같이 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다가가고
또 친구들한테 다가가고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 정말 쓰임새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된다. 가슴이 항상 닫혀져 있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고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은 무언가 하나를 건져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디 무슨 얘기 해보세요. 내가 어디 듣기나 하나 하면서 뭐 그냥 다른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슴을 닫고 해서 제가 무슨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거, 오픈, 이 마인드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가슴을 활짝 열고 세상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포부를 가지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슴이라고 마음을 열고 듣는 거와 이것은 낙하산과 같습니다. 낙하산은 펴져야만이 효용가치가 있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열려야만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낙하산처럼 펴져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품, 가슴품을 많이 팔아라 이런 얘기예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이러한 사람,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이러한 신품, 넓은 마음을 가진, 넓은 가슴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손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손품.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골프도 하죠. 손으로 글씨도 쓰고 밥도 먹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이 손품, 이것을 더 좋은 일에 많이 쓰는 이 손품. 글씨도 많이 써야 됩니다. 두드리기만 하면 안 돼요. 편지도 손편지도 많이 써봐야 됩니다. 제가 서산시에 수건사업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님께도 손편지를 써서 보내고 막 그럽니다. 이 손편지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부분, 진정성, 정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전달력이 크고 파괴력이 또 크고 임팩트 있습니다. 항상 이 손품을 많이 팔아라. 옆에 있는 친구들 어깨 두드려주고 주물러주고 이게 다 손품 파는 거 아니겠어요? 어루만져주고 악수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따뜻한 이웃을 도와주는 마음에 도와주는 이런 손품, 발품 이런 거,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두품, 신품, 손품까지 왔죠? 그 다음에는 또 발품으로 이제 또 갑니다. 발품을 많이 파는 학생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발품이라는 건 뭡니까? 체험,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학생 때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해야 돼요. 놀이도 해야 되고 산도 가야 되고 들도 가야 되고 바다도 가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뭘로 하는 거예요? 발품 팔으라는 거예요. 행정, 현장 행정, 발품 행정 여러분들을 대입시키면 여러분들 또 많은 체험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많이 뛰어다니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잘해야 됩니다. 운동장, 인조 잔디 운동장 만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있어요? 땅을 밟고 다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다 회색 시멘트 바닥을 걷고 있습니다. 땅과 가까이 흙냄새를 맡고 커야 이게 감성도 풍부해지고 머리도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인데 늘 벽 속에 갇혀 있고 시멘트 밟고 다니고 해서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 바다, 들, 강, 흙 냄새 맡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잘해야 됩니다.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품은 두품, 신품, 손품, 발품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품.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죠? 지금 입으로 막 하고 있죠. 이 이품을 잘 활용해야 된다. 입은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공자가 쉽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셋째 혀를 잘못 얘기했을 때는 그게 비수가 돼서 여러분들을 파멸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말 한마디 실수로 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래서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되고 이 입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이 출발점이 되는 모든 부분이 바로 이 신체이다. 그래서 따뜻한 말, 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런 게 전부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입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OS오품 행정을 여러분들의 빗대서 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울러서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규 대학을 못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정규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방송통신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집안 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선생님이 되는 꿈이어서 사범대학, 공주사범대학 시험을 봐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못 됐어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돈 받아 써가지고 또 학교 다니면서 그때 당시 데모를 많이 할 때 데모하기가 싫어서 먼저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공무원 시험을 받고 집중적으로 공부해 4개월 동안 군대 제대하고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7급 시험 350명 뽑는데 103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잘했죠?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1, 2학년도 있고 여기 3학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4학년, 5학년, 6학년 반장도 했었고 항상 5등 안에 들었었고 항상 공부 잘했다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자기 적성을 잘 살리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가든지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성공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공무원 시험을 하면서 야, 공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4개월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맛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공부를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집중이구나.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이런 얘기 있죠? 너무나 책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 집중력에 의해서 이 책 구멍을 뚫는다. 책 뒤편까지 구멍을 뚫는다는 게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것인데 공부라고 하는 것이 집중을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다고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온 집중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은 정말 못 이룰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적이 뭐 하위권에 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부모가 만들어낸 지상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낸 지상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사랑한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면서 뭘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는 이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 최고의 작품이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키워주고 있는 이 학교 모교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를 잘되기 학수고대하는 선생님과 부모님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집중적으로 4개월 공부해서 7급 시험 됐고 또 열심히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오해 소품 얘기한 그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고시 합격한 사람들보다도 인정받고 계속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아까 오해 소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자동적으로 되겠죠. 바로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친구들 이 선배 후배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분들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사장님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동문들이 여러분들을 끌어주고 여러분들을 키워주고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예전에 노하우 시대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듣고 가방끈이 기르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려졌지만은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지만 노하우 시대 그 이후에 노웨어 시대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정보를 빨리 많이 찾아야 하느냐 정보를 누가 먼저 캐치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성공의 척도가 달라졌던 노웨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어떤 시대냐 노후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주변에 포진시키고 있느냐 나와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나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바로 성공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잘 맺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라고 그러죠. 예전에 거미줄 예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높이만 올라가면 되는 그런 성공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수평 시대입니다. 수평 시대. 내 주변에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제가 드린 말씀 이런 것들을 하나 거울 삼아서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서일고를 빛내는 자랑스러운 서일고의 모교 동문이 되고 또 우리 서산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고 충남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불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열어놓고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훌륭한 우리 국가의 동양지제로 꼭 성공하리라고 믿고 꼭 그렇게 되도록 저도 기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칠판에다가 제가 글 한 번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서일고 화이팅 한번 해칠까요? 먼저 자, 서일고 화이팅! 소리가 작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일고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듭 감사하고 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거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